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당나라 동부가정복자 서린귀 장군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14년 수나라 대업 10년, 지금의 산시성 용문이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설례, 자는 인귀였다. 용문은 험준한 산맥과 황하의 지류가 흐르는 척박한 땅이었다.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근검절약의 삶을 살아갔다. 서린귀의 가문은 부유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설아는 소규모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마을 여인들처럼 검소한 살림을 꾸렸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정과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 가득했다. 서린귀는 어려서부터 또래와 다른 기운을 띠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타며 놀 때 그는 홀로 산기슭에 올라 멀리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열망, 무언가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불꽃이 꿈틀거렸다. 수나라 말기의 혼란은 천하를 뒤흔들었다. 양제의 무리한 토목 공사와 끝없는 전쟁은 백성들을 지치게 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용문의 마을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무거운 세금과 강제 징집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서린귀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주 말했다. 이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부족해. 마음을 지켜야 진정한 힘이 된다. 이 말은 어린 서린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힘을 숭배했지만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키웠다. 어린 시절 서린귀는 마을의 늙은 무사 장로에게 창과 검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 무사는 젊은 시절 수나라 군대에서 복무했던 이로 전쟁의 참혹함과 무인의 도리를 이야기하며 그를 가르쳤다.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말은 서린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마을 뒤편의 숲에서 창을 휘두르며 땀을 흘렸다. 그의 동작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고 힘은 점점 강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야. 언젠가 큰일을 할 거야. 그러나 서린귀의 유년기는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던 618년, 그는 14살이 되었다. 당 태종 이세민의 치세는 천하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동쪽의 고구려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며 당나라의 확장을 견제했고 서쪽의 토벌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세를 넓혀갔다. 용문의 마을도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젊은이들은 당나라 군대에 징집되었고 서린귀도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느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랐다. 서린귀는 16이 되던 해 마을에서 열린 작은 씨름 대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체격과 놀라운 힘으로 상대를 단번에 제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승리를 환호하며 그의 이름이 마을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린귀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18이 되던 해 장안을 향해 길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인귀야, 세상은 넓고 험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올바르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너를 지킬 유일한 힘이야. 장안에 도착한 서린귀는 도시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높은 성벽, 끝없이 펼쳐진 시장, 그리고 황궁의 위용은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러나 장안은 낯선 이에게 냉혹한 곳이었다. 한미한 가문 출신의 젊은이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시작했다. 낮에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밤에는 작은 여관의 좁은 방에서 무술을 연마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장안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의 넓음을 배웠다. 상인들의 말에서는 고구려와의 무역 이야기가, 병사들의 대화에서는 토번과의 전투 소식이 오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언젠가 자신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안에서 열린 대규모 무술대회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당나라 군대와 민간 무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다. 서린귀는 망설이지 않고 대회에 참가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창이 들려 있었다. 대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관중들의 함성과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다. 서린귀는 차분한 눈빛으로 상대를 마주했다. 그의 첫 상대는 장안에서도 이름난 무사였다. 그러나 서린귀의 창술은 바람처럼 빠르고 산처럼 묵직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했고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동작을 바라보았다. 연이은 경기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회는 서린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장안의 군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심지어 황궁의 고위 장교들도 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대회 후 한 장교가 그를 찾아와 물었다. 젊은이, 너는 왜 이렇게 창을 휘두르는가? 서린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천하를 위해, 약자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장교는 그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를 군대에 정식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추천했다.
군대에서의 서린귀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을 이해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리더였다. 훈련 중 그는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결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처럼 거만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그를 신뢰했다. 그의 부대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그의 이름은 군대 안에서도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린귀는 군대에서 첫 번째 임무를 받았다. 북쪽 국경에서 고구려의 소규모 침입을 막는 임무였다. 그는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험준한 산길을 따라 적을 추격했다. 적은 교묘했고 지형을 이용해 당나라 군을 괴롭혔다. 그러나 서린귀는 침착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형을 정찰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결국 그는 적을 기습해 단번에 제압했다. 이 전투는 그의 첫 승리였고 그의 이름은 군대 안에서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린귀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전투 후 병사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병사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털어놓았고 다른 병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고백했다. 서린귀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는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함께 싸울 동지로 여겼다. 그의 두 번째 임무는 토번과의 전투였다. 토번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당나라의 서쪽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서린귀는 이번에도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향했다. 토번의 전사들은 강인했고 그들의 전술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서린귀는 두려움 없이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두려움을 깨뜨릴 것이다. 그의 부대는 밤을 틈타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토번군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서린귀의 부대는 적을 물리쳤고 그는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더 깊이 느꼈다. 전투 후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전쟁이 단순히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자신의 창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천하를 지키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장안으로 돌아온 서린귀는 이제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당나라 군대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느꼈다. 그는 황궁의 고위 장군들과 만나며 당나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를 높이 샀고 그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서린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결코 내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천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다. 그의 앞에는 먼 훗날 아직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구려와의 대규모 전쟁, 토번과의 끝없는 충돌, 그리고 당나라 내부의 정치적 음모는 그의 용기와 지혜를 시험할 더 큰 무대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644년 당나라의 거대한 군대가 요동을 향해 진군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대지는 수만 병사들의 발걸음에 먼지로 뒤덮였다. 당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의 강력한 세력을 꺾고 천하를 하나로 묶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원정을 직접 지휘했다. 그의 눈에는 황제로서의 책임감과 천하를 안정시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웅대한 군대 속 서린귀는 아직 이름 없는 평범한 병졸이었다. 장안에서 군에 입대한 후 몇 년간 북쪽 국경에서의 소규모 전투를 통해 실력을 갈고 닦았지만 이번 요동 원정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거대한 시험 무대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천하를 위해 싸우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요동에 도착한 당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요동성 앞에서 멈췄다. 요동성은 험준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성벽 위에는 고구려 병사들이 활과 창을 들고 단단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요동의 차가운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당나라군은 여러 날 동안 성을 포위하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고구려의 방어는 치밀했고 성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나라 병사들의 사상자는 늘어났고 군대 내에서는 피로와 불안이 퍼져갔다. 서린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곳에서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내 창으로 길을 열겠다. 그는 자신의 낡은 창을 손에 쥐고 전투의 순간을 기다렸다. 군영에서 보내는 밤은 길고 추웠다. 서린귀는 병사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 젊은 병사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내 어머니를 돌보겠나? 그의 말에 서린귀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바로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내 어머니, 내 부모님, 그리고 이 천하의 모든 백성을 위해.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는 단순한 병졸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었다. 며칠 뒤 태종은 대규모 공성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작전은 선봉대를 조직해 성벽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서린귀는 망설임 없이 선봉대에 자원했다. 동료 병사들은 그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인귀, 선봉은 죽음의 자리야. 왜 굳이 나서는 거지? 한 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린귀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창을 들었겠나? 내가 앞장서겠다. 그는 하얀 옷을 입었다. 백인은 그의 결심을 상징했다. 마치 요동에 눈 덮인 산처럼 깨끗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전투 당일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나라 군대는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서린귀는 선봉대의 맨 앞에 서서 마치 폭풍처럼 고구려의 방어선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창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고구려 병사들은 그의 기세에 압도되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성벽으로 돌진하며 외쳤다. 당나라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렸고 뒤따르는 병사들은 그의 용맹함에 고무되어 두려움 없이 돌진했다. 성벽 위에 오른 서린귀는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과 맞섰다. 그의 창술은 정교했고 한 번의 공격마다 적이 쓰러졌다. 그의 배기는 적의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그의 기세에 주춤했고 당나라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서린귀는 단신으로 성벽의 한 구역을 점령하며 길을 열었다.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온 병사들은 그의 활약에 힘입어 성벽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서린귀의 돌파는 전장의 흐름을 바꿨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당 태종 이세민은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태종은 곁에 있던 장군 이적에게 물었다. 저 백의를 입은 병사는 누구인가? 그의 창술은 보통이 아니다. 이적은 대답했다. 폐하, 저자는 서린귀라는 젊은 병졸입니다. 용문 출신으로 북쪽 국경에서 이미 몇 번의 공을 세운 자입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용맹함은 짐의 눈을 사로잡았다. 저자는 장차 천하를 위해 큰일을 할 인재다. 태종은 즉시 서린귀를 불러 그의 공을 치하하기로 했다. 전투가 끝난 후 서린귀는 태종 앞에 불려갔다. 그의 배기는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호했다. 태종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린귀, 너의 용맹함은 이 전장의 흐름을 바꿨다. 짐은 너의 마음과 창에 담긴 의지를 보았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평범한 병졸이 아니다. 태종은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내리며 그의 이름을 군대 전체에 알렸다.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폐하, 저의 창은 오직 당나라와 백성을 위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요동성 전투에서의 그의 활약은 곧 장안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시장의 상인들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의 용맹함을 칭송했고 심지어 황궁의 관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서린귀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투에서 다친 병사들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는 한 부상당한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전투는 우리의 가족과 천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들은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함께 싸운 동지로 여겼다. 서린귀는 태종의 신뢰를 얻으며 군대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그는 이제 소규모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직책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신뢰를 쌓았다. 그는 전쟁이 단순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이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요동원정은 당나라의 큰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고구려의 방어는 강력했고 당나라군은 결국 철수해야 했다. 하지만 서린귀의 이름은 이 전투를 통해 천하에 알려졌다. 그의 흰옷은 이제 그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창은 당나라 군대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태종은 그를 다시 불러 말했다. 서린귀, 이번 원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고구려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천하는 여전히 어지럽다. 짐은 너를 믿는다. 서린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폐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제 창은 언제나 당나라를 위해 휘둘러질 것입니다. 장안으로 돌아온 서린귀는 이제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군대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퍼졌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전투는 그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구려의 저항은 여전히 강했고 당나라의 천하 통일은 아직 멀었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전투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흰옷은 그의 의지를, 그의 창은 그의 결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천하를 위해, 백성을 위해 나는 싸울 것이다. 645년 당나라 군대는 요동성을 지나 고구려의 중심부로 더 깊이 진군했다. 안시성, 고구려의 북쪽 방어선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병사들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당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의 저항을 완전히 꺾고 천하를 하나로 묶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고구려군의 방어는 마치 철벽처럼 단단했다. 서린귀는 이제 이름 없는 병졸이 아니었다. 그의 용맹함은 이미 군대 내에서 전설로 퍼져 있었고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끄는 장수로 승진해 있었다. 그의 백인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상징이었고 그의 창은 고구려군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무기였다. 그러나 그는 안시성이 자신의 재능과 의지를 시험할 진정한 무대임을 직감했다. 당군은 안시성 앞에 진영을 세웠다. 성벽 위에는 고구려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고 성문은 거대한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고구려의 지휘관 양만춘으로 알려진 인물은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는 지형을 활용해 당군의 공격을 교묘히 막아냈다. 당군은 공성탑과 투석기를 동원했지만 고구려군은 불화살과 거대한 돌로 맞섰다. 며칠이 지나도 성벽은 요지부동이었다. 군영에서는 피로와 불안이 퍼져갔다. 병사들은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서로를 위로했다. 한 젊은 병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성은 악마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뼈를 묻는 게 아닐까요? 서린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악마도 사람의 의지 앞에서는 무너진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병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서린귀는 밤마다 부대원들과 함께 전략을 논의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성벽을 뚫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믿었다. 우리는 고구려군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는 정찰병들에게 성 주변의 모든 지형을 샅샅이 살피게 했다. 며칠 후 정찰병이 급히 보고했다. 장군, 성의 북동쪽 계곡에 좁은 샛길이 있습니다. 고구려군이 그곳으로 식량과 무기를 운반합니다. 서린귀의 눈이 빛났다. 좋다. 그곳을 치겠다. 그는 정예 병사 20명을 선발해 어둠 속으로 움직였다. 그의 부대는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조용히 계곡으로 잠입했다. 고구려의 보급 부대가 새길을 지나던 순간 서린귀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의 창이 먼저 바람을 가르며 적을 덮쳤다. 부대원들은 그의 뒤를 따라 고구려 병사들을 급습했다. 혼란 속에서 보급 마차가 불타고 고구려군의 식량과 화살이 파괴되었다. 서린귀는 창을 휘두르며 외쳤다. 당나라의 이름으로 멈추지 마라. 그의 기세는 고구려 병사들을 압도했다. 보급로가 차단되자 안시성 내의 고구려군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린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진영으로 돌아와 태종에게 보고했다. 폐하, 고구려군의 보급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태종은 그의 대담함과 기지에 감탄하며 말했다. 서린귀, 너의 눈은 마치 매처럼 날카롭구나. 좋다, 선봉을 맡아라. 서린귀는 굴레를 올리며 대답했다. 폐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군은 대규모 공성전을 준비했다. 북소리가 전장을 울렸고 서린귀는 백의를 입고 선봉에 섰다. 그의 부대는 공성 사다리와 방패를 들고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고구려군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서린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창은 적의 방패를 뚫었고 그의 외침은 부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당나라를 위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사다리를 오르며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과 맞섰다. 그의 창술은 마치 춤처럼 유려했고 한 번의 공격마다 적이 쓰러졌다. 그의 백의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당군은 서린귀의 기세에 힘입어 성벽의 일부를 점령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외쳤다.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의 희생은 천하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양만춘의 지휘는 냉혹했다. 고구려군은 빠르게 방어선을 재정비하며 당군을 밀어냈다. 양만춘은 성벽 위에서 직접 궁수들을 지휘하며 불화살을 쏘게 했다. 당군의 공성탑이 불타며 무너졌고 사상자가 늘어났다. 서린귀는 부대원들을 재정비하며 말했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하며 후퇴를 지휘했다. 그의 침착함은 혼란 속에서도 부대원들을 안정시켰다.
전투는 며칠간 이어졌다. 서린귀는 매번 선봉에서 싸웠다. 그는 고구려군의 약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작전을 구상했다. 어느 날 그는 성의 남쪽 언덕에서 고구려군이 물을 공급받는 샘을 발견했다.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밤을 틈타 샘물을 오염시켰다. 물을 잃은 고구려군은 더욱 곤란에 빠졌다. 서린귀는 이 작전을 태종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폐하, 고구려군은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태종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말했다. 너의 머리는 창만큼이나 날카롭구나. 좋다. 다시 한번 선봉을 맡아라. 서린귀는 다시 백의를 입고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이번에는 그의 부대가 방패진을 형성하며 화살을 막아냈다. 그는 공성탑의 옆에서 직접 사다리를 오르며 고구려군과 맞섰다. 그의 창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고 산처럼 무거웠다. 고구려 병사들은 그의 기세에 주춤했고 당군은 일시적으로 성벽의 일부를 장악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저항은 여전히 강력했다. 양만추는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당군을 밀어냈다. 서린귀는 부대원들을 독려하며 싸웠지만 당군은 결국 후퇴해야 했다.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전투 후 당군은 혹독한 겨울과 보급 부족으로 철수했다. 태종은 서린귀를 불러 말했다. 서린귀, 우리는 성을 떨어뜨리지 못했지만 너의 기지와 용맹은 짐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는 진정한 장군이다.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저는 단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태종은 그의 겸손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창은 이미 천하에 알려졌다. 짐은 너를 더 큰 임무에 세우겠다. 서린귀는 이 전투를 계기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제 태종의 신뢰를 받는 장군으로 우뚝 섰다. 병사들은 그를 백의장군이라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그는 전투 후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천하를 지켰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병사가 말했다. 장군,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린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가 있었기에 나도 버틸 수 있었다. 그의 겸손함은 병사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했다.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의 승리를 안기지 못했지만 서린귀의 재능은 모두에게 각인되었다. 그의 보급로 차단 작전과 샘물 오염 작전은 고구려군을 흔들었고 선봉에서의 용맹은 당군의 사기를 지켰다. 그는 알았다. 이 전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구려의 저항은 여전히 강했고 당나라의 꿈은 아직 멀었다. 그는 창을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길은 험난하지만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천하를 위해, 폐하를 위해 나는 싸울 것이다. 그의 백의는 이제 그의 의지를, 그의 창은 그의 결심을 보여주었다. 서린귀는
안시성 전투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자신의 전략을 점검했다. 그는 단순한 용맹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은 힘뿐 아니라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무대였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지도를 펼치고 고구려군의 전술을 분석했다. 한 부하가 물었다. 장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합니까? 서린귀는 담담히 대답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향, 그리고 천하의 평화를 위해서다. 우리가 물러서면 누가 그들을 지키겠나?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전투가 끝난 후 서린귀는 태종의 명으로 장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군영을 떠나기 전 부대원들과 마지막으로 모닥불에 둘러앉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비록 안시성을 떨어뜨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다. 서린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천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다. 장안으로 돌아온 서린귀는 태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군대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퍼졌다. 시장의 상인들은 그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용맹함을 칭송했고, 아이들은 그의 배기를 흉내내며 창을 휘두르는 놀이를 했다. 그러나 서린귀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투에서 잃은 병사들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역사에 기록된 서린귀라는 인물에 대한 평을 들어보자. 서린귀는 단순히 전장을 누비던 용맹한 장군을 넘어 그 내면에 깊은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성품과 행동은 역사책 구당서와 신당서 같은 정사 속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그는 싸움터에서는 거침없는 흰옷을 입는 용사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무모한 돌격을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전투에 임할 때마다 치밀한 계산과 전략을 바탕으로 움직였으며 불필요한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해 고심했다. 또한 그의 인간적인 온기는 병사들을 향한 깊은 애정에서 빛을 발했다. 고구려 원정의 혹독한 전장에서 병사들이 굶주릴 때면 기꺼이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부상당한 이들을 직접 돌보며 사기를 북돋웠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상관으로서의 의무를 넘어 진심으로 부하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병사들 또한 그를 깊이 따르고 존경했음은 물론이다. 훗날 고구려 멸망 후 그가 안동도호부를 다스릴 때 피정복민인 고구려 유민들을 공정하고 관대하게 대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는 기록은 그의 넓은 포용력을 말해준다. 서린귀의 삶을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의 한결같은 충성심과 청렴함이다. 그는 개인적인 부귀영화나 권력욕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당나라와 황제를 위해 헌신했으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거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터번 원정에서 패배했을 때 그는 변명 대신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강직한 성품과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선비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역사책에서는 서린귀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하는 기록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지난 전투를 떠올렸다. 안시성의 성벽, 양만춘의 냉철한 눈빛, 그리고 병사들의 외침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태종과 함께 전략회의를 열었다. 태종은 그에게 물었다. 서린귀, 안시성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폐하, 저는 전쟁이 단순히 승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고구려는 강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하다면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태종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너의 말은 짐의 마음을 움직인다. 너는 단지 장군이 아니라 천하를 아우를 인재다. 서린귀는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며 자신의 창을 점검했다. 그의 창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의지, 그의 꿈, 그리고 천하를 위한 약속이었다. 그는 장안의 거리를 걸으며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은 그가 싸워야 할 이유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안시성은 비록 무너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백인은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창은 햇빛 아래 빛났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천하를 위한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660년 당 고종 이치의 치세 아래 당나라의 군대는 새로운 전쟁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번 목표는 백제였다.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무너뜨려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장안은 전쟁 준비로 들썩였고 거대한 군대가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향할 준비를 했다. 서린귀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장교가 아니었다. 안시성 전투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그는 당나라 군대에서 명성을 떨쳤고 그의 백인은 병사들에게 전설로 여겨졌다. 이번 백제 원정에서 그는 대장군 소정방의 휘하에 편입되었다. 소정방은 냉철하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당나라의 군사적 성공을 이끈 인물이었다. 서린귀는 그의 명성을 익히 들었고 이 원정이 자신의 운명을 또 한 번 시험할 기회임을 알았다. 당나라 군대는 황해를 건너 백제의 서해안에 상륙했다. 바다 위에서 군선들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고 병사들의 갑옷은 햇빛에 반짝였다. 서린귀는 소정방의 지휘 아래 중급 장교로 부대를 이끌었다. 그의 부대는 주로 정찰과 선봉 임무를 맡았으며 그는 병사들에게 항상 말했다. 우리의 창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백제의 해안에 도착한 당군은 신라군과 합류했다. 신라의 장군 김유신은 당군을 맞이하며 소정방과 전략을 논의했다. 서린귀는 그 회의에 참석하며 소정방의 날카로운 통찰과 김유신의 열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전쟁에서 내 이름을 더 높이 올리겠다.
백제의 방어는 만만치 않았다. 백제의 왕 의자왕은 군대를 재정비하여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을 막아섰다. 백제군은 지형을 활용해 요새를 구축했고, 특히 사비성 근처의 강과 언덕은 그들의 방어선을 강화했다. 사비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에 있던 왕성으로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읍 일대가 그 중심지였다. 소정방은 설인귀를 불러 말했다. 설 장군, 너의 기지와 용맹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이번 전투에서 네가 선봉에 서서 백제군의 허를 찌를 수 있겠나? 설인귀는 단호히 대답했다. 대장군, 저의 창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백제군의 방어선을 뚫겠습니다. 소정방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좋다. 너를 믿는다. 가서 당나라의 위명을 보여라. 첫 전투는 사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벌어졌다. 백제군은 강변에 진을 치고 나무와 돌로 방벽을 세웠다.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띄웠지만 백제군의 화살과 투석이 쏟아졌다. 설인귀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강변의 얕은 여우를 찾아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빠르고 더 강하다. 나를 따라라. 그는 백의를 입고 창을 들고 여우를 건넜다. 그의 부대는 물살을 헤치며 백제군의 측면을 급습했다. 설인귀의 창은 바람처럼 빠르게 적을 베었고 그의 외침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당나라를 위하여 백제를 무너뜨려라. 백제군은 설인귀의 기습에 당황하며 방어선이 흔들렸다. 그의 부대는 방벽의 일부를 무너뜨렸고 연합군은 그 틈을 파고들어 강을 건넜다. 소정방은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인귀, 그의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는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설인귀의 활약으로 연합군은 강변의 요새를 점령했다. 병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기뻐했다. 그러나 설인귀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소정방은 설인귀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설인귀를 불러 말했다. 너의 기습은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백제는 아직 강하다. 다음 전투에서도 너의 재능이 필요하다. 설인귀는 겸손히 대답했다. 대장군, 저는 단지 폐하와 당나라를 위해 싸울 뿐입니다. 어떤 임무든 다 하겠습니다. 소정방은 그의 겸손함과 단호함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너는 진정한 무인이다. 앞으로도 내 곁에서 싸워라. 설인귀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소정방의 신뢰를 얻었고, 이는 그의 군사적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사비성을 향한 진군은 계속되었다. 백제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합군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다. 설인귀는 매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백제군의 방어선을 흔들었다. 어느 날 그는 백제군의 보급로가 숲속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소정방에게 건의했다. 대장군, 백제군의 보급을 끊으면
그들의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제가 부대를 이끌고 보급로를 공격하겠습니다. 소정방은 그의 계획을 승인하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조심하라. 백제군은 교활하다. 서린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를 이끌고 숲으로 향했다. 밤의 어둠 속 서린귀의 부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백제의 보급 부대가 숲을 지나던 순간 그는 신호를 보냈다. 공격! 그의 창이 먼저 적을 덮쳤고 부대원들은 빠르게 보급 마차를 파괴했다. 백제군은 혼란에 빠졌고 서린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외쳤다. 이 불길이 백제의 운명을 태울 것이다. 계속 나아가라. 그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백제군의 보급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작전은 사비성의 방어를 약화시켰고 연합군은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다. 소정방은 서린귀의 공을 높이 치하했다.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 앞에서 서린귀를 칭찬했다. 설 장군의 기지와 용맹은 우리 군의 등불이다. 그의 창은 백제를 무너뜨릴 열쇠다. 병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사기를 북돋았다. 서린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더 큰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모닥불을 둘러앉아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천하는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백제 원정은 점점 치열해졌다. 서린귀는 소정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았다. 그는 전투마다 선봉에서 싸웠고 그의 하얀 옷은 백제군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전쟁은 단순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제의 저항은 강했고 연합군은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말했다. 우리의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천하를 위해 싸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소정방과의 만남은 서린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소정방의 인정을 받으며 더욱 빛났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당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장군이었다. 그는 창을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백제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백인은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창은 햇빛 아래 빛났다. 백제 멸망의 서곡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660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은 백제의 심장부인 사비성을 향해 진군했다. 황해를 건너온 군대는 백제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센 파도처럼 몰아쳤다. 서린귀는 대장군 소정방의 휘하에서 중급 장교로 활약하며 그의 백의와 창은 이미 전장에서 전설로 자리 잡았다. 백제의 의자왕은 사비성의 집결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합군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다. 서린귀는 이번 전투에서 선봉에 섰으며 백제군의 방어선을 뚫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가슴 속에는 천하를 위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사비성의 높은 성벽과 깊은 해자는 백제군의 마지막 방패였지만
서린귀는 그 방패를 부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연합군은 사비성 앞에 진영을 세웠다. 백제군은 성벽 위에서 화살과 돌을 쏟아부으며 저항했다. 소정방은 서린귀를 불러 말했다. 설 장군, 네가 선봉에 서서 백제군의 사기를 꺾어야 한다. 사비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이번 전쟁의 열쇠다. 서린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대장군, 제 창은 백제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얀 옷, 백의를 입고 부대를 이끌었다. 그의 부대는 강변을 따라 진군하며 백제군의 측면을 노렸다. 백제군은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서린귀는 지형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로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적이 강하다 해도 우리는 더 강하다. 나를 따라라. 그의 외침은 병사들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전투의 첫날, 서린귀는 선봉에서 창을 휘두르며 백제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그의 창술은 바람처럼 빠르고 산처럼 무거웠다. 백제군은 그의 기세에 압도되어 후퇴했고, 연합군은 그 틈을 파고들어 성벽 아래로 다가갔다. 서린귀는 공성 사다리를 오르며 부대원들을 독려했다. 당나라와 신라의 이름으로 성문을 열어라. 그의 백의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백제군의 화살과 불화살이 쏟아졌지만 그는 방패를 들고 앞장섰다. 그의 부대는 성벽의 일부를 점령하며 연합군의 진격을 도왔다. 소정방은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감탄했다. 서린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다. 그는 전장의 영혼이다. 사비성 공성전은 며칠간 이어졌다. 서린귀는 매일 선봉에서 싸웠다. 그는 백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밤마다 기습을 감행했다. 한밤중, 그는 부대원들과 함께 성의 동쪽 숲으로 잠입했다. 백제군의 보급 마차가 숲을 지나던 순간, 그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의 창이 적을 덮쳤고 부대원들은 빠르게 마차를 불태웠다. 백제군의 식량과 무기가 타오르며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이 기습은 사비성의 방어를 약화시켰고 연합군은 더욱 세게 공격하게 되었다. 서린귀의 작전은 백제군의 사기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연합군은 사비성의 성문을 부쉈다. 서린귀는 선봉에서 성 안으로 돌진하며 백제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다. 그의 창은 적을 쓰러뜨렸고 그의 외침은 병사들을 하나로 묶었다. 천하를 위하여 백제를 끝내라. 백제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합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의자왕은 결국 항복했고 사비성은 함락되었다. 서린귀의 공은 모두에게 알려졌다. 소정방은 전투 후 그를 불러 말했다. 설 장군, 네가 아니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너는 백제 멸망의 1등 공신이다. 서린귀는 겸손히 대답했다. 대장군, 저는 단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 승리는 모든 병사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668년 당 고종 이치의 치세 아래 당나라는 고구려를 완전히 꺾기 위한 마지막 원정을 준비했다. 백제 멸망 후
고구려는 삼국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당나라의 야망을 저지하고 있었다. 장안은 다시 전쟁의 열기로 뜨거웠고 수만의 병사와 군선이 고구려의 심장부 평양성을 향해 움직였다. 설인귀는 이제 당나라 군대의 핵심 인물이었다. 백제 원정에서의 혁혁한 공으로 그는 대총관으로 승진했고 그의 백의와 창은 전설을 넘어 신화로 여겨졌다. 고종은 그를 불러 말했다. 설 대총관, 너의 용맹과 지혜는 이미 천하에 알려졌다. 이번 원정에서 평양성을 함락시켜 고구려를 끝내라. 설인귀는 단호히 대답했다. 폐하, 제 창은 고구려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천하를 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나라 군대는 신라와 연합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고구려군은 평양성에 집결해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다. 평양성은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고구려의 지휘관 연남권은 냉철한 전략으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을 맞섰다. 설인귀는 대총관으로서 군대의 선봉을 지휘하며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천하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연합군은 평양성 앞에 진영을 세웠고 공성 준비가 시작되었다. 성벽 위에서는 고구려 궁수들이 화살을 쏘며 저항했고 성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설인귀는 평양성의 지형을 면밀히 살폈다. 그는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성을 뚫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정찰병들에게 성 주변의 모든 길과 약점을 탐색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한 정찰병이 보고했다. 대총관, 성의 서쪽에 좁은 강이 흐릅니다. 고구려군이 그곳으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설인귀는 즉시 계획을 세웠다. 좋다. 보급로를 차단하면 성 안의 사기가 꺾일 것이다. 그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밤을 틈타 강변으로 잠입했다. 달빛 아래 그의 부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고구려의 보급 마차가 강을 건너던 순간 설인귀는 신호를 보냈다. 공격! 그의 창이 먼저 적을 덮쳤고 부대원들은 마차를 불태웠다. 불길이 하늘을 덮었고 고구려군의 보급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작전은 평양성의 방어를 흔들었다. 설인귀는 즉시 연합군의 장군들과 회의를 열어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그의 계획에 감탄하며 말했다. 설 대총관, 당신의 기지는 고구려의 심장을 찌른다. 설인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장군,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는 연합군에게 대규모 공성전을 제안했다. 보급이 끊긴 지금 고구려군은 약해졌다. 지금이 공격의 적기다. 그의 제안은 즉시 채택되었고 연합군은 공성탑과 투석기를 준비했다. 설인귀는 백의를 입고 선봉에 섰다. 그의 부대는 방패진을 형성하며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북소리가 전장을 울렸다. 설인귀는 사다리를 오르며 고구려군과 맞섰다. 그의 창은 바람처럼 빠르고 산처럼 무거웠다. 당나라를 위하여 평양성을 열어라. 그의 외침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고구려군의 화살과 돌이 쏟아졌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배기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연합군은 그의 기세에 힘입어 성벽의 일부를 점령했다. 그러나 연남권의 지휘는 치밀했다. 고구려군은 불화살과 기름을 쏟아부으며 반격했고 공성탑 하나가 불타 무너졌다. 서린귀는 부대원들을 재정비하며 외쳤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서린귀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했다. 그는 평양성의 동쪽 언덕에서 고구려군이 물을 공급받는 셈을 발견했다.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밤에 샘물을 오염시켰다. 물 공급이 끊기자 성안의 고구려군은 더욱 곤란에 빠졌다. 그는 이 정보를 김유신과 공유하며 말했다. 장군, 이제 고구려군은 약해졌다. 마지막 일격을 가합시다. 김유신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동의했다. 연합군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준비했다. 서린귀는 다시 선봉에 서서 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창은 고구려군의 방어선을 뚫었고 연합군은 성문 근처까지 다가갔다. 공성전은 치열했다. 서린귀는 성벽 위에서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과 맞섰다. 그의 창술은 유려했고 한 번의 공격마다 적이 쓰러졌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외쳤다. 천하를 위하여 이 성을 무너뜨려라. 그의 기세는 고구려군을 압도했고 연합군은 마침내 성문을 부쉈다. 서린귀는 성 안으로 돌진하며 백병전을 벌였다. 그의 배기는 피와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남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합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평양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고구려는 멸망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다.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의 무력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668년 고구려의 멸망은 당나라와 신라의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분열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진 것이다. 고구려를 강력히 통치했던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666년 사망하자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 장남 연남생이 정권을 계승했으나 동생인 연남건과 연남산이 이에 반발하며 형을 축출했다. 궁지에 몰린 연남생은 결국 당나라에 투항하며 고구려의 약점을 상세히 알리고 당의 침공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당나라는 이 내부 분열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연남권은 비록 고구려의 자녀 세력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남생이 당군의 길잡이가 되고 내부 정보를 넘겨주면서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결국 668년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켰고 이로써 약 700년간 지속된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전투 후 당고종은 서린귀를 불러 그의 공을 치하했다. 설 대총관, 너의 용맹과 지혜가 평양성을 열었다. 너는 고구려 멸망의 1등 공신이다.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이 승리는 모든 병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고종은 그의 겸손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창은 천하를 평정했다. 짐은 너를 더욱 큰 임무에 세우겠다. 서린귀는 이 전투를 계기로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당나라와 신라를 넘어 천하에 울렸다. 병사들은 그를 백의대총관이라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그는 전투 후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희생은 천하의 평화를 가져왔다. 너희는 영웅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병사가 말했다. 대총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양성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서린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의 용기가 나를 이끌었다.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평양성 함락은 고구려의 종말을 알렸다. 서린귀의 공은 당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았고 그의 백의는 천하를 위한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창을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싸움은 천하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흰옷인 백의는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창은 햇빛 아래 빛났다. 고구려의 멸망은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지만 그는 알았다. 천하를 위한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후 한반도에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했으나 실상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나라의 야심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으려 했다. 폐하, 이제 동방의 모든 땅이 우리 대당의 소나귀에 들어왔습니다. 당 고종의 어전에서는 승리에 도취된 신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옛 백제 땅에는 웅진 도독부를,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는 안동도호부를 세워 확실히 지배해야 합니다. 서린귀 장군이야말로 그곳을 다스릴 적임자입니다. 고종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의 입장에서 백제와 고구려는 정복지였고 신라 또한 동맹의 탈을 쓴 종속국에 불과했다. 멀리 신라의 왕궁, 문무왕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저들이 우리를 한낱 제후로 여기고 옛 백제 땅은 물론 고구려의 영토마저 자신들의 군현으로 삼으려 하는구나. 김유신 장군이 비장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폐하, 당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이라 믿었건만 이제는 우리가 표적이 되는군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신라 조정은 비록 연이은 전쟁으로 지쳐 있었지만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당의 야심이 명백해지면서 한반도에 들이운 어두운 도호부의 그림자는 신라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당나라는 정복지에 대한 통치 기구로 도호부를 적극 활용했다. 웅진 도독부는 옛 백제 지역을, 안동 도호부는 옛 고구려 지역을 직접 지배하며 당의 행정력을 미치려 했다. 서린귀를 수장으로 한 안동 도호부는 당의 동방 지배 야욕의 상징이었다. 당은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고 백제 땅에서도 웅진도독부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강화했다. 신라 조정은 곤회에 빠졌다. 우리가 피 흘려 이룬 통일의 꿈이
저들의 탐욕 앞에 좌절될 수는 없다. 문무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김유신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은 대국이나 그들은 우리의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토를 지키는 싸움, 통일의 대의를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여러 장수들과 대신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지만 결국 자주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아래 당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된다. 나당 전쟁의 서막은 67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 당나라가 신라의 옛 백제 영토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신라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 오만한 당군을 물리쳐야 한다. 단 한 발짝도 내줄 수 없다. 신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 분쟁을 넘어 한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대결이었다. 백제 옛 땅에서는 첫 격전이 벌어졌다. 웅진 도독부의 당군은 신라군을 향해 진격해왔다. 당의 장수들은 오만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신라의 오랑캐들이 감히 대당에 맞서다니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장수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동맹을 배신한 저들의 야욕을 꺾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신라군은 백제 부흥군의 자녀 세력과도 암묵적인 연대를 형성하며 당군에 맞섰다. 신라는 단순히 힘으로만 맞서지 않았다. 그들은 뛰어난 지략과 전술을 구사했다. 당군의 긴 보급선을 노려 습격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당군을 괴롭혔다. 당군은 낯선 지형과 백성들의 비협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라의 전술은 유인원의 지휘 아래 당군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전쟁의 판세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675년의 매소성 전투였다. 당나라 대총관 이필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신라의 매소성을 포위했다. 성벽이 무너진다. 끝까지 막아내라. 신라군은 필사적으로 항전했다. 김유신이 직접 지휘하며 독려했고 신라의 정예 병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전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결국 신라군은 매소성에서 당의 대군을 괴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저들의 오만을 꺾었다. 당군은 더 이상 육지로 진격할 수 없다. 이 전투에서 당군은 수많은 말과 병장기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육상 진격로는 완전히 막혔다. 육지에서 당군이 좌절하자 신라는 해상 전력을 동원하여 당의 보급선을 마비시키려 했다. 676년 금강하구에서 벌어진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 수군은 당나라 수군과 격돌했다. 바다의 물길을 막아라. 저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신라 수군은 22차례에 걸쳐 당나라 수군을 격파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당나라의 해상 보급로마저 완전히 차단되었고 한반도에 남아있는 당군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당의 고종 황제는 한반도에서의 계속되는 패배 소식에 크게 낙담했다. 대당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구나. 더는 무의미하다. 신하들도 고개를 숙였다. 폐하, 서쪽의 토번과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소모전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기에 이른다. 당군이 완전히 물러나자 신라 문무왕의 얼굴에는 감격과 회한이 교차했다. 마침내 이루었다. 우리 백성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에서 이제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세웠노라. 신라 백성들은 환호하며 통일의 기쁨을 만끽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의 상징으로 삼았던 안동도호부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신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안동도호부는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평양에서 요동의 신성으로, 다시 건안성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동성으로 그 치소를 계속해서 옮겨야 했다. 이는 안동도호부가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안동도호부는 이름만 남은 채 당나라의 동방 지배 야욕이 좌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당 전쟁의 승리는 신라에게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나당 전쟁은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긴장을 남겼지만 당 고종 이치는 동방의 전선을 넘어 서역의 새로운 위협에 눈을 돌렸다. 나당 전쟁에서 패배한 당나라의 명장 서린귀는 깊은 암울함에 빠졌다. 전투의 참혹함은 그의 군사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수많은 병사를 잃은 책임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당 고종은 그의 대패 소식에 크게 실망했고 엄격한 문책 끝에 서린귀를 좌천시키고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이었던 그는 이제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는 처지가 되었다. 명예에 큰 타격을 입고 사실상 야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기는 서린귀에게 뼈저린 반성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서린귀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충성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당나라의 서쪽 국경은 끊임없이 불안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터번의 위협이 날마다 커져갔고 이를 막아낼 만한 인재가 마땅치 않았다. 여러 장수들이 터번과의 전쟁에서 고전하자 고종은 다시 서린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랜 실전 경험과 탁월한 지략은 어떤 장수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종은 과거의 패배를 뒤로하고 서린귀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들였고, 이는 그가 비록 실수를 저질렀으나 당 제국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인재였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국력의 한계를 감안한 당나라 고종은 서역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터번, 즉 티베트 제국이 당나라의 서쪽 국경을 위협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터번의 군대는 서역의 교역로를 장악하려 했고 당나라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제 목숨을 바쳐 당나라의 위엄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의가 불타올랐다. 서린귀는 동방에서의 전투로 지친 몸을 이끌고 서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동방에서 신라를 상대했고 이제 서역에서 터번을 맞는다. 우리의 창은 천하 어디서나 빛날 것이다. 그의 백인은 여전히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살짝 스며 있었다.
당나라 군대는 서역의 황량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 토번의 영토로 향했다. 서린귀는 대총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며 서역의 낯선 지형과 기후에 적응해야 했다. 토번군은 당나라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들은 고원지대의 지형을 활용해 당나라군을 괴롭혔다. 서린귀는 토번군의 기동성을 막기 위해 대비천, 즉 대비아 강 유역에 진영을 세웠다. 그는 정찰병들에게 지시했다. 토번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하라.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토번군은 고원의 바람처럼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다. 서린귀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토번은 우리의 적이지만 그들의 땅은 그들의 편이다. 우리는 더 치밀해야 한다. 그는 군대를 재정비하며 대비천의 험준한 지형을 분석했다. 그의 부대는 강변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는 토번군의 공격을 대비했다. 그러나 토번군의 지휘관 룬체는 교활하고 노련했다. 그는 당나라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소규모 기습 부대를 보냈다. 서린귀는 이를 눈치채고 대응을 준비했지만 서역의 낯선 환경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토번군은 사막의 여우처럼 교활하다. 하지만 우리는 당나라의 사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백의를 입고 선봉에 서서 부대원들을 이끌었다. 대비천 전투의 첫날, 토번군은 고원의 언덕에서 돌진하며 당나라군을 공격했다. 서린귀는 창을 휘두르며 외쳤다. 당나라를 위하여 토번을 물리쳐라. 그의 기세는 병사들을 고무했지만 토번군의 기습은 그의 방어선을 흔들었다. 토번군은 강변의 좁은 길목을 이용해 당나라군을 포위했다. 서린귀는 이를 뚫기 위해 부대를 재정비했지만 토번군의 화살과 기병은 끊임없이 당군을 압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방패를 들고 진을 지켜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토번군의 지형 활용은 완벽했다. 그들은 고원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며 당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서린귀의 부대는 점차 포위망에 갇혔고 보급은 끊겼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보급이 끊겼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싸워라. 그의 백의는 먼지와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여전히 선봉에서 싸웠다. 전투는 며칠간 이어졌다. 서린귀는 토번군의 약점을 찾기 위해 밤마다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한 부하에게 말했다. 토번군은 빠르지만 그들의 보급선도 길다.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노릴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토번군의 보급로를 기습하려 했다. 그러나 토번군은 이를 예상하고 매복을 준비했다. 서린귀의 부대는 토번군의 기습에 휘말렸고 많은 병사가 쓰러졌다. 그는 창을 쥐고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그의 부대는 점차 밀렸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외쳤다. 후퇴하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후퇴는 혼란으로 이어졌고 당군은 대비천에서 대패했다. 대비천 전투의 패배는 서린귀의 군사 경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퇴각하며 마음속으로 고통을 삼켰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 패배는 나의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가슴은 쓰라렸다. 터번군의 기습과 서역의 험준한 지형 앞에서 당나라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서린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장안으로 돌아온 그는 고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배기는 먼지와 피로 얼룩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고종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 대총관, 너의 용맹은 천하에 알려졌으나 이번 패배는 짐의 기대를 저버렸다. 서린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폐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종은 그의 충성을 인정했지만 당나라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그를 좌천시켰다. 그는 직책을 내려놓고 장안 외곽의 소규모 군영으로 보내졌다. 병사들은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안타까워했지만 서린귀는 묵묵히 명령을 따랐다. 장안 외곽의 군영은 황량했다. 서린귀는 더 이상 대총관이 아니었고 소수의 병사를 이끄는 장교로 강등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을 들고 훈련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병사들은 그의 배기를 보며 위로를 건넸다. 한 젊은 병사가 말했다. 장군,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영웅입니다. 서린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영웅은 승리로 증명된다. 나는 다시 그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그는 좌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지도를 펼치고 대비천 전투에서의 실수를 분석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터번의 고원은 나를 꺾었지만 나는 그 땅을 다시 밟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천하를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장안에서는 터번의 위협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역의 교역로를 장악하며 당나라의 국경을 위협했다. 고종은 서린귀의 패배를 잊지 않았지만 그의 재능을 버릴 수 없었다. 672년 고종은 그를 다시 장안으로 소환했다. 궁궐에서 고종은 말했다. 서린귀, 너의 창은 아직 당나라에 필요하다. 서역으로 돌아가 터번을 꺾어라.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목숨을 바쳐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대총관으로 복귀하며 서역 원정을 준비했다. 병사들은 그의 배기를 보며 환호했다. 백의장군이 돌아왔다. 그들의 외침은 장안을 울렸다. 서린귀는 서역으로 향하는 군대를 이끌었다. 이번에는 대비천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터번은 강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서역의 사막과 고원을 철저히 분석하며 군대를 재정비했다. 그는 정찰병들에게 지시했다. 터번군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라. 단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된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랐다.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모닥불을 둘러앉아 말했다. 우리의 패배는 과거다.
이제는 당나라의 위엄을 보여줄 때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첫 전투는 터번의 국경 근처에서 벌어졌다. 서린귀는 터번군이 고원의 좁은 길목을 방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터번군은 지형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깨뜨릴 것이다.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밤을 틈타 길목으로 잠입했다. 터번군의 초소가 잠든 순간 그는 신호를 보냈다. 공격! 그의 창이 먼저 터번 병사를 쓰러뜨렸고 부대원들은 빠르게 초소를 점령했다. 그는 외쳤다. 당나라의 이름으로 터번을 꺾어라. 그의 기세는 터번군을 당황하게 했고 당군은 길목을 장악하며 터번군의 방어선을 흔들었다. 이 승리는 서린귀의 명예를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터번군의 약점을 노렸다. 그는 터번의 보급로가 사막을 가로지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습 작전을 계획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터번군의 힘은 보급에 있다. 그들의 숨통을 끊어라. 그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사막으로 진군했다.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그의 부대는 터번의 보급 마차를 급습했다. 그의 창은 터번 병사들을 쓰러뜨렸고 마차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외쳤다. 이 불길이 터번의 오만을 태울 것이다. 그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터번군은 보급 부족으로 약화되었다. 터번군은 서린귀의 공세에 맞서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고원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당군을 유인했다. 서린귀는 이를 예상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터번군은 우리를 함정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할 것이다. 그는 일부 부대를 미끼로 보내 터번군을 유인한 뒤 주력 부대를 이끌고 측면을 공격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의 배기는 먼지로 뒤덮였지만 그의 창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외쳤다. 당나라를 위해 천하를 지켜라. 그의 지휘 아래 당군은 터번군을 격파하며 고원의 요새를 점령했다. 서린귀는 연이은 승리로 터번군을 서북방 국경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터번의 주요 거점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당나라의 국경을 안정시켰다. 그의 부대는 사막과 고원을 누비며 터번군을 추격했다. 한 전투에서 그는 터번의 지휘관을 생포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너희의 오만은 여기서 끝났다. 당나라의 법을 따르라. 그의 단호한 태도는 터번군을 굴복시켰다. 전투 후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말했다. 우리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천하를 지켰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장안으로 돌아온 서린귀는 고종 앞에 섰다. 고종은 그의 공을 치하하며 말했다. 설 대총관, 너는 대비천의 수치를 씻고 당나라의 위엄을 되찾았다. 너는 진정한 장군이다.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저는 단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 승리는 모든 병사의 것이다. 고종은 그의 겸손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백의는 천하의 희망이다. 앞으로도 짐을 위해 싸워라.
서린귀는 다시 주요 전선에 투입되었고 그의 이름은 서역에서도 전설로 퍼졌다. 병사들은 그를 백의대총관이라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병사가 말했다. 장군,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터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서린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의 용기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함께 승리를 만들었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했다. 그는 창을 쥐고 서역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하를 위해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의 백의는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창은 햇빛 아래 빛났다. 서린귀의 제기는 당나라의 서북방을 안정시켰다. 그는 터번과의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로 명예를 회복했고 그의 이름은 다시 천하에 울렸다. 그는 대비천의 패배를 교훈 삼아 더 강해졌고 그의 전략은 당나라의 국경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패배는 나를 꺾지 못했다. 내 창은 천하를 위해 계속 휘둘러질 것이다. 그의 노력은 당나라의 서역을 평정하며 천하의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전설을 썼다. 672년 터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서린귀는 당나라 서북방의 영웅으로 다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의 나이는 이미 쉰을 넘었고 수십 년간의 전장은 그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의 백의는 여전히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머리카락에는 은빛이 섞여 있었다. 당 고종 이치는 그의 충성과 재능을 높이 사며 그를 계속해서 국경 방어의 중책에 세웠다. 장안에서 고종은 그에게 말했다. 설 대총관, 너의 창은 당나라의 방패다. 말년에도 천하를 지켜라. 서린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서린귀는 서북방 국경으로 돌아가 당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임무를 이어갔다. 터번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서역의 여러 민족들도 당나라의 지배에 반발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서북의 험준한 산맥과 사막을 누비며 반란을 진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천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적이 누구든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백의는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창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늙었지만 전장에서의 기세는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백의대총관은 나이를 먹어도 꺾이지 않는다. 한 번은 서북방의 소규모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산악지대를 이용해 당나라의 보급선을 공격했다. 서린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산으로 향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적이 지형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전략은 그들을 이긴다. 그는 밤을 틈타 반란군의 진영을 기습했다. 그의 창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적을 쓰러뜨렸다. 그는 외쳤다. 당나라의 법을 따르라. 그의 기세는 반란군을 압도했고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았다.
전투 후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말했다. 너희의 피는 천하를 지켰다. 우리는 함께 싸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서린귀는 단순히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과 전술에 능했고 병사들의 마음을 읽는데도 탁월했다.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병사가 물었다. 장군, 당신은 왜 병사들을 이렇게 아끼십니까? 서린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는 나의 창과 방패다. 너희가 강해야 당나라가 강하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충성을 더욱 깊게 했다. 그는 전투 전마다 지도를 펼치고 적의 약점을 분석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싸워야 한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승리를 넘어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서북방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 전투에서는 토번의 잔당이 국경을 넘어 교역로를 노렸다. 서린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사막으로 진군했다. 그는 정찰병들에게 말했다. 토번군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라.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그는 토번군이 야영하는 지점을 알아내고 새벽녘에 기습을 감행했다. 그의 창이 토번 병사를 쓰러뜨렸고 그는 외쳤다. 당나라의 위엄을 보여라. 그의 부대는 토번군을 격파하며 교역로를 지켰다. 이 승리는 당나라의 서북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서린귀의 몸은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수십 년간의 전쟁은 그의 건강을 갉아먹었다. 그는 군영에서 밤늦게까지 전략을 논의하며 병사들을 격려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창을 이어갈 것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전투 후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 손을 잡았다. 너희는 당나라의 미래다. 이 땅을 지켜라. 그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683년 서린귀는 서북방의 군영에서 병석에 누웠다. 그의 백인은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부끼지 않았다. 그는 병상에 누워 창을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창은 천하를 위해 휘둘렀다. 이제는 너희가 이 깃발을 들어라. 그의 부하들은 그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한 병사가 말했다. 장군,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서린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당나라가 강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파란만장했던 삶은 그렇게 마감되었다. 서린귀의 죽음은 당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고종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말했다. 설 대총관은 당나라의 방패였다. 그의 공은 천하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의 군사 사상은 단순한 용맹을 넘어섰다. 그는 전략과 전술로 전장을 지배했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으며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는 전투에서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려 했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치밀한 계획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그의 지휘는 후대 장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군영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서린귀의 업적은 당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그의 백인은 용맹의 상징이었고 그의 창은 천하의 평화를 위한 도구였다. 후대 군인들은 그의 전략을 배우며 그의 이름을 되새겼다. 한 젊은 장교는 그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백의 대총관,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유산은 당나라의 군대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의 이야기는 천하를 지키려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서린귀의 삶은 전쟁과 희생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천하를 위한 꿈이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웃었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는 창을 내려놓고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천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 깃발을 이어가라. 그의 말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의 백인은 당나라의 역사에 영원히 남았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지만 그의 이름은 천하에 울리며 후대의 길이 빛났다.